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 내피셜의 김갑중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21 대입 전형 일정이 변경되어 있는데요. 아무쪼록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수시 일정도 바뀌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관한 입시 정보들을 잘 체킹하고 계신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보면은요, 수시 원서 접수에 임박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을 제가 종종 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당혹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는 대학 그리고 부모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대학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그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수시, 그 중에서도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동시에 학교별 추천 비율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 합격권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자료는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데요. 서울대 지원 전략 2탄에서 다뤘던 내용에도 언급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우선 서울대 지역균형은 각 고등학교별 2명의 학생을 추천을 받습니다. 총 모집 인원은 756명이고요. 서류 70%, 면접 30% 일괄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세 과목 2등급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자연계는 과탐 선택에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서로 다른 분야의 2과목 응시가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 계열 학생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제2외국어 혹은 한문 응시가 필수로 자격 조건이 됩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은 학교장 추천 없이 단계별로, 즉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뽑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균형 전형은 그렇지 않다는 점 주의해서 알아두십시오. 서울대 지균의 합격권은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인문계 상위 학과 같은 경우는 1.0에서 1.07 등급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인문계 중하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 1.25 등급, 자연계 의대 같은 경우는 1.1 등급 정도, 그 다음에 자연계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는 1.35 등급 정도가 합격선이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세대 학생부 종합 면접형입니다. 모집 인원이 523명으로 고교별 재적수의 3%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이 1단계에서 교과 성적 및 서류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는 그 면접형으로 260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올해는 학교장 추천이라는 자격 조건을 강화해서 523명으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연세대는요, 오래전부터 Z 점수를 활용해서 교과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온 학교입니다. 정성적 평가는요, 교과 성적에서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한 점수입니다. 연세대에서 발표한 입시 계획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요, 교과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교과 성적 등급 자체만으로 결정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연세대 식에 맞춰서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단위수 계산을 엄격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적 관점에서 합격선을 예상해 본다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67 정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34 정도, 80% 등록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적 인원의 4%를 추천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1158명입니다. 연세대보다는 인원이 좀 많죠.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문 계열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세계 영역 합이 5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세계 합이 6입니다. 주의할 점은 학교장 추천, 즉 교과 전형하고요. 학업 우수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심층 면접이 실시되고요. 5학기 이상 모두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세대처럼 그 Z 점수를 활용하지는 않지만요. 오래전부터 고려대도 학교 간의 차이를 정성적 평가를 해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인기학과에 우수 학생이 몰려서 경쟁률 편차가 좀 심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고요. 역시 그 고대도요, 보수적 관점에서 합격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77 등급,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65 등급, 최종 합격자 70% 선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만 가지고 이제 고려대하고 연세대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연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고려대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반영 비율이 고려대가 좀 높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은요. 연세대 합격선이 약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긴 하는 겁니다. 연세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그 전형 특성상 연세대는 서울대 일반 전형하고 지원자가 겹친다고 봐야 하고요. 고려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과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따라서 그 정시에서 서울대를 타겟팅하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상위권 학생들이 고려대를 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이 있는데요. 교과 전형에 해당합니다. 각 고등학교별로 뭉이과 구별 없이 5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작년보다는 모집 인원이 20명 정도 감소해서 370명을 모집을 합니다. 교과 비율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문계, 자연계 모두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요. 평균 1.5등급 정도 됩니다.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요. 지원한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성적의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교과 성적에 따른 순위와 합격사 순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면접에서 순위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을 좀 유념하시고요. 19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지원한 모든 학생들에게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수능 시험에서는 약하지만 다양한 활동 경험을 쌓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도전해 볼 수 있는 학교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중앙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중앙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인데요. 학교별로 4명, 모집 단위별로 1명씩 추천이 가능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2019 대입부터 신설된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가 60%, 서류 40%, 일괄 합산해서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는 다빈치 인재형과 동일한 요소로 선발을 합니다. 배점 비율도 같고요. 학교장 추천 특성상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좀 낮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좀 예상이 되고요. 비교과 활동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교과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비슷한 유형의 학생부 교과와 비교해 보면은요. 교과 성적이 1에서 3등급의 환산 점수 차이가 학생부 교과보다도 작게 부여되어 있어서 40%를 반영하는 서류평가 성적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서류 준비도 잘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부 교과의 미미한 어떤 성적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작년보다 50명이 축소된 750명을 모집을 합니다.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에 따른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10대 1을 넘는 학과가 거의 없습니다. 몇몇 학과가 5대1 정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재작년부터 교과 성적 비중이 30%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쪽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비해서 합격자 평균 성적이 좀 높습니다. 3등급 이하의 합격자가 굉장히 적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다음은 동국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입니다. 동국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서류 100%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각 고등학교별로 인문계는 3명, 자연계 3명 이내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학업 역량이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두드림 전형보다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 합격자 사례를 보면 두드림 전형보다 다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이 87% 지원하고요. 계열별 평균 성적을 보시면요. 인문계가 2.1등급, 자연계가 2.3등급 정도. 계열 내 성적 표준 편차도 인문계가 0.7에서 0.8, 자연계는 0.6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하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인하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서류 100%로 뽑고요. 고교별 계열 구분 없이 5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인하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이 2.12에서 3.95 정도인 인하 미래 인재 전형보다는 좀 높게 나타납니다. 최종 등록자 합격 내신 평균이 1.8에서 3.23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른 대학 중복 합격자가 좀 많고 학교에서 내신 좋은 학생들을 추천하는 경향이 높다 보니까요. 충원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최초 등록률이 대부분 50% 이하로 밑돌 정도니까요.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은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의예과, 간호학과, 인문계, 자연계로 따로 모집을 하는데요. 작년하고 다르게 모집하는 학과가 이 2개로 좁혀졌습니다. 의예과는 각 학교별로 1명 추천이 가능하고요. 2020 대입부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세계영역 1등급에서 세계영역 등급 합 4 이내로 완화를 했죠. 그게 작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능 응시생이 줄었기 때문에 여전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는 지원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육군사관학교인데요. 육군사관학교는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을 실시하는데 고등학교별로 3명, 졸업생은 또 2명 추천이 가능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6월 19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해군사관학교도 비슷한데요.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등학교별로 2명이 추천 가능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요. 육사와 동일하게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